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블록 다이어그램,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강의 개요에서도 얘기했지만 오픈루프 제어가 아니고 클로즈 루프 제어 해가지고 피드백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파수 모델링을 통해서 그 각각의 어떤 하나의 시스템은 그 블럭으로 만들어진다. 이 오른편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 블럭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기능하는 전달 함수가 그 내용을 이렇게 시스템이 작동하는 기능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다. 그럼 이 하나의 블록 다이어그램들을 여러 개를 엮어가지고 피드백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는데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 라인, 선들, 이 블록 다이어그램의 박스는 그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 연결된 입력, 인풋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력은 시그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인풋 시그널, 아웃풋 시그널. 그러면 이 시그널들을 연결을 할 때 어떤 시그널, 어느 블록의 아웃풋 시그널이 다른 블록의 인풋 시그널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시그널들이 합쳐지기도 하고 곱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아래쪽에 있는 서밍 정션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에 X 표시되어 있는 이 마크가 바로 서밍 정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밍 정션 앞에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보이는 것은 이 서밍 정션에 들어가서 이 시그널들이 합쳐져서 나간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서밍 정션도 하나의 일종의 블럭인데 입력이 3개이고 출력이 하나인 블럭이죠. 이 예에 대해서는 물론 입력이 3개가 아니고 4개, 5개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서밍 정션이 하는 역할은 시그널들을 더해서 하나의 시그널들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 각각의 시그널들의 위에 붙어 있는 더하기, 이 부호들이 이 시그널들이 더해지는지 또는 빼지는지 이런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서밍 정션이고요. 또 다른 정의 중에 하나가 픽업 포인트라고, 픽업 포인트. 같은 시그널이 이제 여러 군데 다른 쪽 블럭으로 각각 연결됐을 때 이것을 요 점을 우리가 픽업 포인트라고 합니다. 요것을 이제 픽업 포인트라고 해서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전기 회로에서는 선을 연결한다고 동일한 시그널이 가는 게 아니고 각각의 그 시그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전류를 보자면은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요렇게 나눠서 간다고 배웠죠. KCL에 의하면.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정션에서 입력 시그널이 2개의 시그널로 갈려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각각의 그쪽 패스의 임피던스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죠. 그런데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예를 들 때는 픽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 시그널들이 동일한 크기의 시그널들이 갈라서 나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상의 어떤 버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픽업 포인트 요 위치에 가상의 블록이 이렇게 있어서 얘가 버퍼 역할을 합니다. 버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그널들을 그대로 3군데 방향으로 균등하게 나눠줄 수 있는 버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블록들을 각각 여러 개 연결을 해서 하나의 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 개념 중에 첫 번째가 캐스케이드 인터커넥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스케이드는 말 그대로 직렬 연결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블럭이 입력과 출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블록들이 여러 개가 나란하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직렬로 연결된 선들을 하나의 큰 블록으로 만들어서 입력이 R이라는 입력이 들어가면은 아웃풋이
뭐 CS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R하고 CS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즉 하나의 블록으로 합쳐졌을 때 나오는 그 전달 함수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전달 함수의 장점을 얘기할 때 블록 간의 관계가 어떤 알제브릭하게, 그러니까 대수학적인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은 첫 번째 들어가는 시그널이 RS고 첫 번째 블록에, 그리고 전달 함수가 G1S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블록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아웃풋 신호는 이 인풋 신호 곱하기 전달 함수의 식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시그널 X2라고 하면은 그 X2가 두 번째 블록에 들어가서 두 번째 블록의 출력을 X1S라고 하면은 X1S가 출력이고요. X2S가 입력으로 요 관계가 요렇게 G2S 요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X1S는 G2S에다가 X2S라고 했는데 X2라는 것은 첫 번째 블록의 출력 신호이기 때문에 G2X 거고 X 다시 쓰겠습니다. G2S 곱하기 X2는 G1S 곱하기 입력 신호 RS죠. 그래서 이거 합쳐가지고 요만큼이 G2 이렇게 뭉쳐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블록의 입출력 관계를 보면은 세 번째 블록의 출력은 CS이고요. 세 번째 블록의 출력은 CS고 세 번째 블록의 입력은 X1S입니다. 즉 두 번째 블록의 출력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세 번째 블록의 전달 함수는 G3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S라는 거 출력 신호는 G3S에다가 X1S를 구하는데 요 위에 있는 걸 대입을 해가지고 얘가 G3, G2, G1S 그리고 RS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요만큼이 뭐냐? 요게 캐스케이드 인터커넥션의 전달 함수 RS. 그러니까 요만큼이 우리가 GCS라고 그래서 입력된 출력을 R에서 C로 갈 때 하나의 그 캐스케이드 된 여러 개의 블록 다이어그램들이 합쳤을 때 이퀴밸런트한 어떤 역할을 하는 전달 함수. 그러니까 대수학적인 곱이죠. 세 개의 전달 함수의 대수학적인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캐스케이드 인터커넥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진짜 회로에서는 두 개의 회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력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이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인 전달 함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편의상 G1S라고 하고 입력 전압 대 출력 전압의 비율로 전달 함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전달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타우 S 플러스 1분의 1이란 형태로 되겠죠. 여기서 타우는 R1, C1의 시상수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스템의 전달 함수가 입력 전압 V1, 여기서 말한 V1과 같은 크기의 어떤 전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전원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리고 거기에 RC의 직렬 회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커패시터의 그 양단의 전압이 출력 전압이다 라고 보면은 얘의 전달 함수는 타우 2S 플러스 1 그리고 타우 2라는 게 결국 R2, C2로 결정되는 새로운 시상수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회로를 합쳐서 짬뽕을 해가지고 합쳐서 만든 회로가 요렇게 될 수가 있죠. 왜냐면은 V1하고 V1이 같으니까 뭉치자 합치자. 그래서 여기가 V1 여기가 이게 V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두 개를 그냥 캐스케이드한 느낌이죠. 이만큼의 블록하고요 이만큼의 블록하고
하나의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가 합쳐진 캐스케이드 된 것에 같이 해가지고 이 전달함수가 아까 캐스케이드 커넥션처럼 입력 전압 VIS분의 출력 전압 마지막 두 번째 커패시터의 양된 전압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앞서서 G1, G2를 계산했으니까 G1하고 G2를 계산했으니까 두 개 곱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틀립니다. 왜냐? 일단은 이 각각의 시스템에서 위에서 본 두 번째 시스템에서 전압원이 있다는 게 이 차이가 있습니다. 커패시터가 있을 때는 커패시터는 전압원이 될 수가 없죠. 전압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부하 효과를 제거하고 전압원에서 요 부하 쪽에 필요한 만큼의 그런 어떤 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아웃풋 임피던스가 얘는 아웃풋 임피던스가 거의 0에 가깝다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실제 회로에서는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은 이 임피던스가 분리가 되지 않고 서로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그 블럭이 첫 번째 단계 블럭에 임피던스가 거꾸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곱해서는 이 회로를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의 이렇게 캐스케이드 커넥션을 하겠다. 두 개의 시스템에 그러면은 이 중간에 버퍼 역할을 하는 어떠한 앰프나 아니면은 그 전압 소스, 전압 컨트롤, 그러니까 볼테지 컨트롤도 볼테지 소스 이런 것들을 하나 달아놓고 생각을 하면은 부하 효과를 차단해서 각각의 단에 이게 1단, 여기가 1단 퍼스트 스테이지, 여기가 세컨드 스테이지라고 하면은 요게 전달함수가 각각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요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앞에서 했던 시그널의 픽오프 그리고 시그널 서밍 정션 같은 거를 합쳐서 시그널들을 나누고 다시 합쳤을 때 그것의 그 합쳐진 시그널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이제 패러렐 인터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방식을 보면은 입력 신호는 공통으로 R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을 픽오프해서 세 개의 서로 다른 블럭에 연결을 해주죠. 그게 각각의 블럭의 전달함수는 G1, G2, G3라고 하고 그러면은 전달함수의 입출력 관계를 봤을 때 첫 번째 블럭의 출력은 X1, 두 번째 X2, 세 번째 X3라고 하면은 얘는 동일한 시그널 입력이 작용해서 각각의 전달함수의 그 형태에 따라서 출력 신호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신호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거는 이제 부호가 결정되기 나름인데 편의상 그러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가능하다고 얘기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밍 정션에서 이 세 개를 더해서 만들어낸 시그널이라면은 그게 요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즉 지금까지 CS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X1, X2, X3를 이제 그대로 위에 있는 걸 적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이만큼의 영역, 요 가로 안에 대가로 안에 영역이 이퀴벌런트하게 우리가 GPS라고 해서 입력 RS부터 출력 CS까지 가는 하나의 패러렐 인터커넥션에서 이퀴벌런트하게 동일하게 고려될 수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 전달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순화시키면은 패러렐 인터커넥션을 하면은 입력대 출력 신호가 내부의 블록 신호가 각각의 블럭을 더하고 빼고 이 부호에 따라서 더하고 빼고 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패러렐 인터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클로즈 룹 시스템, 페로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피드백 인터커넥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강의 기획에서 얘기한 것처럼 피드백 인터커넥션은 일반적인 제어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방식의 연결, 제어를 위한 방법이고요. 기본 개념은 우리가 제어하고 싶은 대상, 플랜트라고 합니다. 플랜트가 있고 그 앞에 제어기가 붙어 있는데 중요한 건 제어하고 싶은 대상이 이 플랜트의 출력 신호입니다. 출력 신호 CS를 우리가 제어하고 싶은 건데 이 CS를 따서 아웃풋 트랜스듀서 또는 센서라고도 하죠. 센서라고 해서 그 센서 전달 함수를 거쳐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시그널을 만들어주고 그 시그널이 실제 입력, 우리가 기준 삼는 어떠한 뭐 속도 명령이라든가 여기 플랜트가 모터라고 하면은 모터의 속도가 출력이고 그 출력 신호를 센서로 검출을 해서 피드백 뭐 또 다른 제어기도 붙일 수가 있는데 뭐 어쨌든 신호를 만들어서 그 신호를 기준되는 신호와 차이를 빼서 만든 신호를 ES를 이제 우리가 에러 시그널이라고 하고 그 에러 시그널을 입력으로 하는 제어기 컨트롤러가 있어서 그 제어기에서만 계산된 값이 다시 플랜트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계속 이게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제어기는 이 에러 시그널이 제어의 목표는 오브젝티브 오브 컨트롤 첫 번째가 결국 에러 시그널을 0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어기를 잘 설계를 하면은 이 에러 시그널이 0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에러라는 게 어떻게 정의됐냐면은 여기서 좀 다르지만 아주 쉽게 기준값에서 실제 값을 빼준 값이다. 요게 에러입니다. 요게 0이란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레퍼런스 신호하고 YS가 같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출력을 기준값하고 같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제어의 목표를 달성한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거는 첫 번째에 있는 경우는 좀 복잡한 형태이고요. 일반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요 패스가 입력이 들어가서 에러를 만들고 그 에러를 입력으로 하는 플랜트하고 컨트롤러 합쳐놓은 이렇게 두 개를 붙일 수가 있죠. 우리가 앞서 했던 캐스케이드 커넥션처럼. 그래서 그걸 GS라고 하고 그때 GS는 그러면 G2S 곱하기 G3S가 되겠죠. 그리고 피드백 경로에 있는 HS라는 것도 피드백 인터커넥션에 의한 H2S 곱하기 H1S.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그널가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이 간략화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실제 그러면은 아웃풋이 어떻게 될 거냐. 계산을 해보면은 자, 아웃풋이라는 신호는 그러니까 결국 시작은 에러 시그널 여기서부터 요 경우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에러 시그널은 뭐냐? 에러 시그널은 이제 인풋 트랜스듀서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RS고요. 그리고 플러스고 우리가 네거티브 피드백을 고려해서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네거티브 피드백 choose 마이너스 사인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마이너스 사인을 택하면은 에러 시그널은 RS에서 뭘 빼냐면은 HS에다가 아웃풋 시그널 CS를 뺀 거죠. 요거 이렇게 좀 이쁘게 요 패스에 따르면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CS고 그리고 여기 출력은 CS에다가 HS를 곱한 거다. 그쵸? 순서는 교환 법칙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은 다 스칼라기 때문에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재밌는 게 CS라는 건 뭐냐? 이 플랜트 앤 컨트롤러 블록의 출력입니다. 그래서 그 출력 신호는 플랜트 컨트롤러의 전달함수 곱하기 플랜트 컨트롤러의 입력 신호 ES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GS RS 빼기 HS C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CS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좌변에도 CS가 있고 우변에도 CS가 있으니까 묶어줍시다. 묶어주면은 이 CS에 관련된 텀을 좌변으로 넘기게 되고 그러면은 CS 더하기 요 곱한 거 같이 괄호 풀어서 넘겨줘야죠. GS 곱하기 HS CS 그러니까 좌변이 되고요. 우변은 GS R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좌변을 CS에 대해서 묶어주면은 1 더하기 GS HS가 되고 우변은 GS RS가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바깥쪽 입력, 이게 최종 입력하고 최종 아웃풋의 관계, 전달함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피드백 인터커넥션인데 그 관계는 출력이 CS고요. 입력이 RS입니다. 이 관계는 바로 위식에서 1 더하기 GS HS 분의 GS 이런 형태로 얻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피드백 인터커넥션 그래서 GFS라고 해서 하나의 블럭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피드백 인터커넥션을 했을 때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쪽에서 이 부호를 플러스로 택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분모의 부호가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럼 피드백 인터커넥션에서 새로운 개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루프 게인이라는 용어입니다. 루프 게인이 뭐냐? 말 그대로 루프에 존재하는 블럭들의 이득을 전부 다 곱한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쓰면요. 루프 게인 정의는 an entire product of a loop after being disconnected at the summing junction. 즉 루프가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돌고 돌다 보면은 곱해지는 게 계속 커지는데 그게 아니고 가정하기로 서밍 정션에서 루프를 단절을 시킵니다. 단절을 시키고 여기 존재하는 한 번 도는 루프에 대한 블럭들의 그 곱 또는 전달함수로 표현됐을 때는 전달함수의 곱을 우리가 루프 게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루프 게인은 오른쪽에 보이는 시스템 피드백 룹에서 루프 게인은 루프가 이제 GS 그리고 HS 두 개가 있습니다. 특히 이 GS라는 것은 얘는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을 피드 포워드 패스라고 하고 요 뒤로 돌아가는 것을 피드백 패스 그러니까 피드백 경로 그리고 앞으로 가는 경로라고 하는 거고요. 루프 게인은 결과적으로 피드 포워드 패스에 있는 전달함수 곱하기 피드백 패스에 있는 전달함수를 곱해 놓은 것이 루프 게인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은 이 전체 피드백 인터커넥션에서 이퀴벌런트한 그 전달함수는 아까도 했지만 GFS는 요 마이너스 피드백 서밍 정션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1 플러스 GSHS 분의 GS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일단 요렇게 단순하게 서밍 정션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분모 분자에서 분모는 1 더하기 루프 게인 분의 분자는 포워드 패스에 있는 전달함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앞서 한 것처럼 여기 에러 시그널이 뭐 R 빼기 뭐
뭐 HS 곱하기 CS네 이렇게 가지고 이걸 대입해서 막 계산하는 게 아니고, 루프가 하나일 경우에는 이렇게 1 플러스 루프 게인 분의 포워드 패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블럭들을 이제 서밍 정션 또는 픽업 포인트 막 연결돼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좀 더 이제 다루기 편한 형태로 바꾸는 방법, 우리 다른 말로 무빙 블럭스라는 기법들에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가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서밍 정션이 있어서 두 개의 시그널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이 R, 두 번째가 X고, 그리고 합쳐진 시그널을 우리가 여기를 이제 RS 더하기 X, 더하기 빼기 또는 XS라고 하면은 그 시그널들이 전달함수 GS의 통에 들어가서 아웃풋 시그널 최종 CS가 만들어진다 라고 했을 때, 이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연결 방법은, 자, 두 개의 시그널 더한 다음에 GS를 적용해서 아웃풋 만드느니 각각의 시그널을 전달함수를 곱해서 적용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은 RS 곱하기 GS가 되고요. 아래쪽은 XS 곱하기 GS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더하면은 CS가 요거 두 개 더한 거니까 RS GS 더하기 빼기 XS GS. 그래가지고 GS로 묶어버리면은 RS 플러스 마이너스 XS 곱하기 GS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와 동일한 효과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블럭이 처음에는 이 서밍 정션 뒤쪽에 있다가 앞으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오는데 그냥 넘어와서 한쪽으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균등하게 각쪽의 그 서밍 정션에 들어오는 모든 쪽에 각각에 넘어가서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떠냐? 두 번째는 서밍 정션이 뒤에 있고요. 첫 번째 패스에만 전달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시그널은 첫 번째 블럭을 신호가 RS가 전달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신호를 다른 신호와 합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이 블럭을 뒤로 옮기고 싶다. 이 서밍 정션의 이 블럭을 이쪽 뒤로 옮기고 서밍 정션 뒤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앞서 한 거를 거꾸로 이제 적용하면 되는데요. 자, 요 블럭을 서밍 정션 뒤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같은 패스에 뒤에 전달을 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옮겨주면 되는데, 옮길 때 이 두 가지 패스가 있는데요. 두 패스에서 각각의 이제 앞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쪽 첫 번째 패스에서 오는 게 뒤로 가면은 뒤에서도 같은 크기의 같은 양이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얘를 거꾸로 적용한 거죠. 원래 시그널이 XX였으니까 여기에 가상의 블럭을 지우고요. GS라고 있다고 하고, 여기에서 XS가 들어오는데 여기 원래랑 같아지려면 GS가 있으면 요거에 역수가 있어야겠죠. 항등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두 개를 묶어서 이만큼하고 이만큼 묶어서 한 번에 이렇게 뒤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GS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쪽에는 남는 게 이 밑에 있는 요 곱하는 역수인 놈이 남는다 라는 형태로 블럭을 서밍 정션 앞뒤에 있을 때는 잘 고민을 해서 옮겨줘야 된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비슷한 개념으로 픽업 포인트를 사이에 두고 시그널이 세 가지로 같은 시그널이 가게 되는데, 그때 이 블럭 그 첫 번째 경로에 있는 이 전달함수를 이 픽업 포인트 앞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앞으로 옮겨주는 건 좋은데 나머지 패스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역수를 곱해줘야 된다. 즉 이거를 이제 표현하면 여기에 원래 GS가 있었고
1 나누기 GS가 있었고, 원래 경로에 요렇게 생각을 하면은 요 세 개를 묶어서 한 번에 빼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남는 게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픽업 포인트를 두고 넘어가는 거는 앞에 하나가 있을 때 분배를 해주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같은 세 개가 이렇게 가는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전의 예로, 하나의 예로 이렇게 복잡하게 주어진 블럭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단순화 시켜가지고 슈퍼 블럭, 그러니까 최고 큰 요만큼의 블럭을 하나의 시스템, 컨트롤 시스템을 포함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시그널이 R, 그리고 출력이 C, 이렇게 되는 블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피드백 구성이 이렇게 여러 가지 루프가 중복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앞서 했던 피드백 인터커넥션 또는 패러렐 캐스케이드 인터커넥션 그리고 무빙 블락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단순화시키는 것을 쉽게 앞서 했던 그 어떤 연산 규칙에 따라서 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첫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 형태였죠. 이게 피드백이 세 개가 중첩돼서 이제 룹이 형성되고요. 이것을 이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자, 이 신호를 잘 보면은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로는 서밍 정션 3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 신호가 여기서 오는 신호를 빼고, 여기서 오는 신호를 더하고, 여기서 오는 신호를 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되죠. 그러면은 이 블럭을 이렇게 더해주고 빼지는 것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서밍 정션 하나로 합쳐서 그 서밍 정션의 입력이 4개인 서밍 입력을 가지고 하나의 출력을 가진 서밍 정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들어온 신호가 각각에 더해지고 빼지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더하고 빼지는 거나 한 번에 더하고 빼는 거나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밍 정션 하나에 3개의 블럭이 합쳐져 있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안쪽부터 하나씩 처리해서 바깥쪽으로 나온다. 이 컨셉으로 가시면은, 자, 요쪽 제일 안쪽 루프 이만큼이 이제 첫 번째 룹입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룹, 두 번째 룹, 세 번째 룹, 이렇게 룹이 3개가 되게 되는데, 자, 서밍 정션의 컨셉이 이 시그널들을 각각 더하고 빼는 거기 때문에 블럭을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포워드 패스 방향에는 캐스케이드 커넥션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서밍 정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밍 정션에서 더하는 거니까 우리가 패러렐 인터커넥션 개념을 쓰면은 이 피드백 패스는 이 각각의 서밍 정션에 있는 전달 함수를 이제 부호에 따라서 더하고 빼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일반적인 우리가 피드백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그 아웃풋은 여기를 이제 X라고 하면은 X에서부터 CS까지 가는 전달 함수는 피드백 인터커넥션에 의해서 1 더하기 여기 부호 마이너스죠. 1 더하기 루프 게인은 G3, G2 그리고 피드백 패스의 H1 빼기 H2 플러스 H3 이게 루프 게인이고요. 그 다음에 포워드 패스는 G3, G2가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최종적으로 R에서부터 CS까지 가는 것은 G1S에다가 XS분의 CS의 전달함수 곱하는 거죠. 요 위에 있는 거.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1 더하기 G3, G2, H1 빼기 H2 플러스 H3 분의 G1, G2, G3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른 예제에 대해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 그림처럼 이제 주어졌는데요. 피드백 패스가 위로 가는 게 하나 있고 또 바깥쪽으로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돌아간 피드백 패스에 아무것도 없는 거고, 두 번째 패스는 피드백 패스에 S라는 전달 함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스텝은 제일 안쪽에 있는 블럭부터 리덕션을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블럭에서 제일 안에 있는 게 이쪽이니까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S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신호가 들어와서 S제곱으로 가는 패스와 이 밑으로 가는 S분의 1이라는 전달함을 통해서 합쳐지기 때문에 이만큼의 요쪽 안쪽의 블럭, 이 더하기까지 포함한 이 블럭은 어떻게 되냐면은 S제곱 더하기 S분의 1이라는 하나의 블럭으로 전달이 되겠죠. 여기가 2S, 여기가 XS라고 하면 여기가 XS가 나가고 2S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전달 함수를 다시 쓰면은 S분의 S 3승분의 1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2에서부터 XS까지.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패스를 하나씩 정리해야 되는데, 다음 스텝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요 지금 서밍 정션이 두 개, 이게 입력이 3개인 서밍 정션인데 쉬운 쪽 서밍 정션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밍 정션에서 이 위로 가는 이 패스를 한 번은 이거를 이제 뒤쪽으로 빼서 이 서밍 정션을 여기를 RS가 들어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요 신호를 다시 이렇게 서밍 정션으로 해서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에 가는 게 S분의 S 3승분의 1. 그래서 여기서 요 픽업을 해서 이쪽으로 가는 연결되는 걸로 고려를 하면은, 물론 이 다음에 여기서 X 이렇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S가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안쪽 제일 안쪽을 그때 먼저 정리를 해보겠다. 여기는 어떻게 정리되느냐? 여기는 피드백 인터커넥션이기 때문에 1 더하기 루프 게인 S의 S 3승 플러스 1 피드백 곱하기 1이고요. 분의 포워드 패스 S분의 S 3승분의 1. 그래서 요것은 정리하면은 얘는 분모 분자 S를 곱하면은 S 3승 플러스 S 플러스 1 분의 S 3승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서밍 정션까지 고려해서 정리된 식이 RS라는 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던 서밍 정션, 요 뒤로 오는 거, 그래서 안쪽에 들어간 게 여기가 S 3승 플러스 S 플러스 1 분의 S 3승 플러스 1이 나가고요. 그 신호가 적분기를 하나 거치고 다시 CS가 되면서 여기 피드백 패스로 가는데 이 돌아오는 패스에 S가 있다. 이렇게 연결된 상태입니다. 자, 지우고요. 깨끗하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이쪽은 피드 포워드 텀은 합쳐서 곱해지면 되죠. 그리고 피드백 패스가 S가 있으니까 전체 이거 피드백 인터커넥션이고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인 점을 고려하면은 RS 분의 CS로 가는 전달 함수는 1 더하기 루프 게인이죠. 그러니까 루프 게인은 S 곱하기 S 3승분의 S 플러스 1분의 S 3승 플러스 1 곱하기 캐스케이드 커넥션 S분의 1 분의 포워드 패스
S3승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S3승 플러스 1 이렇게 돼가지고 요것이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분모 분자에 S3승 플러스 S 플러스 1을 곱하면은 S3승 플러스 S 플러스 1 더하기 S3승 플러스 1 분의 S3승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2S3승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S3승 플러스 1이라는 형태로 블록 다이어그램이 정리가 됩니다. 2S3승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S3승 플러스 1 입력 신호는 RS, 출력 신호는 CS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좀 간단한 내용으로 쉽게 쉬어가는 형태로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달함수를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만들고 그 각 전달함수의 입력 시그널, 그리고 출력 시그널, 그리고 전달함수 자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개의 서브 시스템들이 엮여 있을 때 어떻게 블록 다이어그램들을 연결할 것이냐, 인터커넥션 할 것이냐 라는 방법으로 캐스케이드, 패러렐, 피드백, 인터커넥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각 인터커넥션에서 필요에 따라서 블럭들을 앞뒤로 옮길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블럭 전체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 무빙 블럭에 대한 기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 기법들을 쉽게 예제 한 2개를 통해서 어떻게 복잡한 블럭을 단순한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시스템의 토탈 시스템의 어떤 레스폰스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진짜 피드백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예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